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이초이시입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 돈이 많다면 사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본인이 가진 자금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을 시도하시면서 이제 억지로 창업을 시작했을 때 장차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실패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사업자를 등록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창업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대출이나 내 돈으로 시작하시기보다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 지원 사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출연금 지원 사업이에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 즉 아직 사업 구상 단계에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너가 가진 아이디어, 생각을 한번 실현시켜봐 라고 주는 지원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에요. 아직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는데 나는 사업 계획이 있어. 그리고 아직까지 세금을 밀려본 적이 없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지원금의 수혜자가 되실 수 있으세요. 2023년도 정부 지원 사업이 어제 날짜로 이제 공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고 같이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진흥원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쪽에 창업 공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모집 중 보시면 그중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보이시죠? 해당 건 누르시면 되고요. 해당 건 맨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사업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거,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오늘 같이 봐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모집 공고예요.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공고가 무조건 떠야 되고요. 그 공고를 통해서 수혜 기업 혹은 수혜자 분들을 개인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 모집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서류 평가, 발표 평가, 선정되고 나면 협약서 쓰고 올해 안에 지원이 마무리되는 그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공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라고 떠 있고요. 2월 23일 어제 날짜로 이제 올라온 공고입니다. 사업 목적은 혁신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 있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죠. 아래쪽에 보시면 신청 자격 및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다 자세하게 어떤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이게 출연금인 거거든요. 대출이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이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 주는데 라고 보시면 최대 1억 원까지 준다 인 거고 평균은 5천만 원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창업 관련된 교육도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아까 말씀드린 1억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창업 프로그램으로는 BM 고도화, MVP 제작, 멘토링을 진행한다 라고 해서 경영 기술 자문을 위한 이제 멘토링을 지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 기간은 8개월 이내 23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규모는 거의 1000명 정도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 1000명이라는 사람들한테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거니까 500억 정도를 이 안에서 소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지원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분야, 특화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쪽에 신청 자격이라고 해서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든 아직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창업자의 신청 세부 조건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상관없다인 거고 2022년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프리스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했었다면 이분들에 한해서만 기창업자도 인정해 줄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다른 업종이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같은 업종이라면 3년이 지나야 참여 가능하다
인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차류 가공업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차류 가공업으로는 이거를 지금 제가 만약에 올해 폐업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3년 뒤인 2024년, 5년, 6년, 2027년부터 저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로 구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위쪽에 보시면 선정 규모에서 일반 분야가 792명, 특화 분야가 200명, 특화 분야는 뭘까라고 하는 내용을 이쪽에 적어 놓은 거고요. 일반 분야 같은 경우엔 모든 전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 분야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허들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떡볶이를 제조할 수 있다, 떡볶이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꽃다발을 예쁘게 만들 수 있어, 어떤 유리병에 정말 예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것도 기술이에요. 기술 분야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분야, 여성 분야와 소셜벤처 분야로 나눠지는 거고요. 아까 전에 이쪽에서 여성으로만 100명을 뽑겠다 라고 해서 거의 1000명 가까운 인원들 중에서 이제 10%는 무조건 여성을 뽑겠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셜벤처 분야 같은 경우엔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무조건 지원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통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엔 이익 추구를 목표로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엔 지원을 더 많이 해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소셜 벤처 분야로 해서 특화 분야로 나눠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이 부분이 모든 지원 사업에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채무 불이행을 했다거나 혹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분이거나,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구분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박, 술집, 은 아래 부침 3에 참조가 되어 있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전에 중소벤처기업부나 다른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 사업화 자금이어서 사업화 자금에서 선정이 되신 분들은 해당 거를 또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화 자금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창업 지원 사업이 지원금, 그러니까 출연금 주는 돈이다 보니까 이걸 악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사업을 한다라고 뻥을 치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 지원금만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는 돈들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기업의 의무 및 역할도 써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사업 완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지키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 사업화 자금이랑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이 있다. 사업화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평균 5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 이 부분은 이제 거의 교육이나 멘토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결국에 지원해주면 사업화 자금이라는 걸 어디에 쓸 수 있는데 라는 내용이 이제 지원 내용 쪽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재료비, 외주 용역비, 기계장치, 특허권,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 선전비, 그리고 창업활동비, 이런 식으로 비용을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비목의 정의에 맞게 이제 집행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큰 혜택은 자부담금이 없어요.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80대 20, 70대 30 이런 식으로 수혜 기업 혹은 수혜받는 개인이 본인의 현금도 그 사업을 위해서 같이 부담해서 사업비를 조성하는 형태인 건데, 예비 창업 패키지만큼은 이제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너 여유 없지? 그러면 이 돈을 갖고서 한번 해봐 라고 해서 100% 추연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나라 농가에서 꽃을 사오잖아요. 그 꽃을 사오는 재료비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주 용역비는 내가 외주 용역 계약을 통해서 패키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기계장치, 공구기구, 소프트웨어 같은 거 구입할 때 쓰시는 거고, 저는 이 기계장치 구입비로 해서 카메라 구매했었거든요. 사진을 계속 외주를 맡기게 되면 그 비용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찍어야 되는 사진 자체가 워낙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카메라를 구입했고 그걸로 사진을 직접 다 찍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외주를 맡겼을 때 그러니까 내 제품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제품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놓고 찍었을 때 가장 예쁜지, 외주를 맡기더라도 무조건 가셔서 거기에서 내 제품이 어떻게 제일 잘 나올지, 내가 상세 페이지나 혹은 프로필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SNS 같은 곳에는 또 어떤 식으로 올리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가셔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 그러면 정말 돈만 날리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고서 사진 촬영 같은 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상표도 낼 수 있고요, 특허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는 대표자 인건비가 아닌, 그리고 가족 인건비도 안 됩니다. 직원을 뽑았을 때 줄 수 있는 인건비를 정부 지원 사업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줄 수 있다 인 거고요. 지급 수수료도 가능한 거고, 지급 수수료는 예를 들어 온라인 몰 같은 데 들어가시게 되면 모든 플랫폼에는 거의 대부분 수수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렴한 곳들은 10%부터 비싼 곳들은 30% 이상,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면 10,000원짜리가 한 개 팔렸을 때 수수료가 30%다 라고 하면 3,000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비, 교육 훈련비, 그리고 광고 선전비, SNS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광고했을 때,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같은 거 광고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인 거고요. 창업 활동비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들, 교통비가 출장 여비 같은 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관련 책을 구입한다던가 잉크, 박스, 이런 거 구입하실 때 쓸 수 있는 구입비로 해서 매달 50만원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 기간은 제일 중요하죠. 3월 15일 수요일 16시까지니까 캘린더에 꼭 입력해 두시고 그 전까지 준비 끝내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네요. 신청 방법은 아까 전에 맨 처음 들어갔던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사업 신청 바로 가기 있으니까 이쪽을 통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조금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예 내가 태어나서 처음 사업자를 낸다. 근데 내가 만 29세 이하다 라고 한다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별도의 평가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경쟁률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이제 정말 시작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지원 사업인 만큼 정부 출연금 비중이 100%다 지원금으로만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거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업 정말 위험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창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도전에 대한 책임을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로지 시간만 그리고 노력만 투자하면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